오늘은 총회 재판국이 바로 서야 총회가 산다. 이런 주제로 논평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월 1일자로 주목할 만한 사법 결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총회가 제104회 때 성석교회 편모씨 관련 총회 재판국 판결을 채용했는데 그 판결이 무효라는 가처분의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무효라는 사법의 판결은 총회 앞에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법원의 결정문을 보니까 간단합니다. 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권징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처분은 총회 재판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입니다. 이 가처분의 채권자는 김희환, 임창일, 문종근 등 3인입니다. 소위 서경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 측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총회 재판국장이 아니라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대표자 총회장 김종준 목사입니다. 재판국에서 판결을 잘못한 바람에 총회장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총회 위상을 재판국의 불법 판결로 인해서 떨어뜨렸습니다. 재판국의 불법 판결로 인해서 총회장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우리 교단의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사법에서 무엇 때문에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로 했는지 그 우선 주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한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가, 여기 채무자는 총회장입니다. 총회장이 2019년 9월 24일 서경로의 재판 절차가 불법함으로 무효이다. 편 모 씨는 원심의 목사직 면직 처분 이전의 목사 신분을 유지한다. 편 모 씨는 성석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한다고 한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아니, 재판국에서 판결한 판결로 인해서 총회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총회 역사상 정치재판에 의해서 총신사태 중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장이 면직 출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재판이 사법의 결정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이 판결이 무효된 것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로 법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 판결이 사법에 의해서 무효되는 사태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총회가 재판국의 불법 판결로 인해서 위상이 떨어지고 총회장이 패소하는 황당한 일, 그리고 소송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원들이 져야 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판결해놓고 회기가 지나면 나 몰라라는 식은 안 됩니다. 이제 105회 총회 때 이 불법 판결로 총회 위상을 추락시킨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원 10명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법에서 총회 재판국 판결이 무효라고 결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징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적어도 이 헌법을 한두 번만 읽어도 권징조례대로 재판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어집니다. 이 결정문을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편 모 씨 사건은 재판 사건으로 상소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데 총회 재판국은 편 모 씨가 낸 소원장으로 판결했으므로 권징조례 94조 위반. 둘째, 소원과 상소는 1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기일을 도과한 사건을 판결했으므로 권징조례 제85조 제96조 위반. 셋째, 총회 재판국이 편 모 씨의 2차 면직 판결이 입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제1차 면직을 당했기 때문에 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 넷째,
총회 재판국이 환부 판결에 따라 목사직이 복귀된다고 했으나 환부 판결에는 1차 면직을 파기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환부 판결로 목사직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섯째, 총회 재판국이 편 모 씨를 면제할 새 증거에 대한 심리나 판단이 없었던 것은 피고를 면제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징조례 제69조를 위반. 이상과 같은 사법의 결정 이유를 들어보면 총회 재판국이 얼마나 황당한 재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총회 재판국들이 이 헌법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가장 단순한 건 소원이나 상소는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은 전국에 있는 목사 장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판결할 수 있습니까? 재판에 관한 건은 소음장으로 제출한 것을 상소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법의 결정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편 모 씨는 함경로의 소속으로 소원장을 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편 모 씨가 서경로의 소속이라고 소속을 바꿔가지고 재판했습니다. 정말 상식 이하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징조례 제69조에 의거해서 면제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는 재심을 청구하는 건데 재판국에서 재심에 대한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입니다. 사법 판사들이 우리 총회의 상황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을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총회 재판국 이래서는 안 됩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 기준은 이 헌법이어야 됩니다. 헌법에 나타난 권징조례대로 판결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이 권징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판합니다. 정치적으로 재판합니다. 금품 의혹까지 제기되는 황당한 판결을 하여 거기에 여러 의혹들을 낳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경에서도 공의롭지 못한 재판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선지자들이 지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재판이 정치에 의해서 좌우된다거나 혹은 금품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판국이 법을 어기면 총회의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총회 재판국이 바르게 재판하지 못하면 총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공의를 저버리고 정직으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헌법대로 재판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총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총회 재판국의 문제점과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논평을 이어가겠습니다.